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중간에 눌려줬다가 금요일날 그래도 막판에 잘 돌려놔줬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52주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었죠. 이러한 흐름들이 있으니까 어떠한 결과물이 나옵니까? 그렇죠. 박셀바이오의 폭등 랠리, 거기에 8월 9일 또 8월 19일 상한가 랠리 들어가는 대동전자의 흐름, 이러한 모든 수익을 여러분들 계좌로 오롯이 넣으셔야 됩니다. 당장 월요일 날 이러한 폭등 랠리의 종목군들, 박셀바이오 또 현대차 그룹주들의 흐름, 또 하나솔루션 상한가 랠리에 대동전자 잡아가실 분들이요, 지금 바로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이요,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셀바이오,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한화솔루션까지 이렇게 윤정두 대표님이 집어준 종목마다 강한 불기둥 뿜어내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었는데요. 자, 어떻게 참여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휴대폰 카메라, 기본 카메라로 켜신 후에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가 떴을 때요, 참여 코드 3333, 34번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도 윤정두 대표님처럼 불기둥 뿜뿜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겠죠? 어서 들어오셔서 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정두 대표님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월요일 날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미국장의 흐름이 아쉽게도 나스닥이 2%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의 흐름에 대해서 당장 어려움을 가지고 가실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는요, 시장의 흐름은 윤정두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이 바닥이다, 그리고 7월이 바닥이다, 진바닥 다 다지고 돌려놓는 흐름이기 때문에 8월 말 그리고 9월까지는 얼마요? 최소 2,700에서 3,000포인트는 넘긴다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오늘은요, 앞부분의 시황을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이전에 시황만 말씀드리면 꾸벅꾸벅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7월 이후의 흐름들 쭉 봐보세요. 잘 보시면요, LG화학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시가총액 몇이요? 시가총액 5위, 46조, 47조의 시가총액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줬습니다. 3월 이후에 50% 이상, 4월 이후에 50% 수준, 그리고 6월, 7월 저점 대비해서 얼마요? 40%의 폭등 랠리. 여러분들 계좌 검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계좌 검사하면은 원금 회복하고 싶어요. 나 수익 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비이성적인 종목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손실폭만 키우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원래 LG화학 같은 이런 시가총액 5위 종목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 종목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맨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께 월요일장 공략하셔야 될 종목 5종목, 2,400개 종목에서 5종목을 넣어드릴 겁니다. 그 5종목의 기준이 이렇게 LG화학, 또 LG전자, 이런 종목군들 말씀드렸죠. 현대차 그룹주, 현대차 기아, 당연히 SK하이닉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IT, 자동차, LG화학 최소 55%에서 80%의 비중을 꽉 채워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종목 어떤 종목을 봐요? 그렇죠. 에코프로의 한 달 만의 변동률, 저평가 상태의 인식과 함께 87%. 하나솔루션은 어때요? 내리 신고가 내리죠. 미국의 정책에 힘입어서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대한 부분에 하나솔루션과 에코프로의 이 흐름들, 변동률이요, 소형주 못지 않습니다. 20%대 흐름까지도 연출이 돼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 28%, 위메이드 맥스는 상한가까지도.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가 있을 때, 52주 신고가 랠리의 종목군들이 전부 들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이 박셀바이오입니다. 예? 7월 18일 날 상한가.
그리고 나서 23%, 25% 언제요? 8월 12일 금요일 그리고 8월 16일 화요일 그리고 나서도 8월 18일, 19일 추가적인 변동성의 확장. 이 수익을 가지고 가셔야 말씀드린 대동전자. 아우 창피해서 말을 못해. 대동전자는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교육받으시고 스스로 잡아낸 종목이지 윤정두가 대동전자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너무 작잖아요. 상한가 들어가서 2천억. 그렇지만 그런 종목에서의 상한가 수익도 계좌로 넣으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빨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와 나도 이런 종목으로 수익 좀 내자. 시가총액 전부 1조 이상짜리의 극대형주인데 이런 종목으로 나도 수익 좀 내자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뭘 봐야 돼요? 시황입니다. 시황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오늘은요 좀 특집입니다. 주말 생방송 첫 방송의 특집으로 아니 어느 누가 시황을 20분 30분 해드려요. 1시간짜리 프로에서. 예?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시황을 좀 길게 해드릴 거예요. 지난 5월 19일에도 여러분들 가장 힘들어하셨던 5월달 또 6월달 그리고 7월달까지도 사실은 시황을 길게 해드렸습니다. 최근에는요. 최근에는 평일 아침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어떻게 해요? 시황을 잘 말씀 안 드리죠. 왜? 시장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무슨 오늘만큼은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 내내 공부하시고 월요일 날 불기둥 종목 잡으셔야 되니까 짧게 빨리 넘어갈 겁니다. 자 보시면요. 현재 금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진국 시장의 금리가 이 금리가 지금 문제가 될 만큼의 금리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잡혀진 흐름인데 인플레이션은 잡혀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도랠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인데 금리는 최고점의 수준이 아니다. 2007년도 최고점을 형성할 때 그러니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죠. 몇 번 올려요? 17차례 올립니다. 17차례 올리는데 그때 당시에 금리가 1%에서 4.25%를 퍼센트 포인트를 올린 거죠. 4.25%포인트를 올려서 5.25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 5.25가 아니에요. 2.25, 미국은 2.5입니다. 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역전이 됐네요. 우리나라 금리 2.25, 미국 금리 2.5. 그러니까 또 한간에 난리가 났어요. 이야 외국인이 돈 빼서 다 갈 거다. 금리 격차 때문에 갈 거다. 금리 격차의 기준은요. 어떤 기준이 잡혀요? 그렇죠. 일본의 금리가 제로 금리이고 나머지 시장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쪽의 금리가 또 선진 금리가 일본의 제로 금리보다 높을 때 와타나베 부인 모르세요? FX 마진 모르세요? 그렇죠.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를 엔화 위주였기 때문에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얘기해요. 금리의 격차를 노려서 움직이는 자금. 그 자금은 뭐 주식을 사고 땅을 사고 부동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딱 금리의 격차만을 노리고 움직이는 자금입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의 모든 금리가 사실상 비슷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일부 격차가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캐리 트레이드 자금 금리의 역전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간다. 그건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결론은. 그 근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요. 미국 기준금리가 5.25까지 올라갈 때 우리나라 금리는 4.25였어요. 금리가 역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기준이 언제 2006년 6월이라고 그랬잖아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죠. 윤정두 이야기만 들으세요. 결국은 5월, 6월, 7월에 윤정두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지금 원금 회복 아닌데 난 수익인데 왜 52주 신고가 랠리 나오고 있는 하나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에코프로 이런 종목으로 뭐
폭등 랠리, LG화학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서는 흐름, 그 수익을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을 달러 지수 부분입니다. 달러 인덱스, 유로화,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 그리고 일본의 엔화, 그리고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스웨덴 화폐인가요? 6개국에 대한 6개국의 화폐에 대한 GDP 비율대로의 달러 지수, 인덱스, 그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굉장히 강해요. 107.64에 캡처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표 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1,300원 넘기니까 뭐 난리가 났어. 원달러 환율 1,300원 넘겨서 외국인이 빠져나간다. 이 오진말쟁이들 아주 그냥. 예? 여러분들 말고요. 방송 나서 그렇게. 지금도 채널 돌리면은 원달러 환율 1,300원 넘겨서 외국인이 빠져나간다. 야, 근데 신기하네. 1,300원을 넘겼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왜 샀지? 이런 정신 나간 이야기를 듣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엔화의 약세 부분은요, 달러와의 강세 부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6개 통화에 대해서 미국의 달러가 유로화나 파운드화에 함부로 약세나 강세를 강하게 띄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가장 만만한 게 일본과의 관계죠. 그 속에서 일본의 엔화가 20% 평가 절하. 올해만. 작년도 빼고 올해만 20% 평가 절하. 나머지 유로와 영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화가 평가 절하가 우리나라가 덜 됐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우리나라만 막 화폐 가치가, 원화의 가치가 완전히 훼손이 됐어. 그럼 문제죠. IMF처럼 막 쓰레기가 돼가, 그럼 문제죠. 그런데 엔화가 약세인 거고 나머지 화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덜 약세, 평가 절하가 된 거예요. 근데 무슨 뭐 밑도 끝도 없이 아이고 1,300원 넘겨서 외국인들이,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 명확하게 근거를 또 보여드립니다. 근거가 없으면 윤정도는 얘기를 안 해요. 자, 원달러 환율 잘 보세요. 엔화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엔화의 초강세가, 그 각도가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상상을 초월합니다. 엔화의 약세가. 근데 일본 엔화의 약세 속에 일본은 시장이 강세예요. 또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 원화가 강세면 행복하죠. 어찌 따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안정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원화가 예를 들어서 900원까지 내려가. 그러면 휘발유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1달러에 1리터를 휘발유를 사온다고 하면 지금 1,300원 주고 1달러에 휘발유 1리터를 사온다고 치면 900원까지 내려가면요. 1리터 얼마 주고 사요? 900원 주고 사오는 거 아니야? 지금 1,300원, 20원, 1,360원 주고 사올 거를.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를 감안하면 원화 강세인 거. 그리고 우리나라 화폐가 강세를 띠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나라 화폐가 강세를 띠면 얼마나 행복해. 해외여행 가기도 좋고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아 라고 한다면. 근데 이 당시는요, 원화가 강세를 띠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GDP의 80%가 수출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대기업들이 쇠뇌를 시킵니다. 뭐라고? 아니 수출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외환시장에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띠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내수주들 사면 되지. 수출주들 삼성전자 이 당시에 못 갑니다. 현대차 못 가요. 그럼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1,300원 넘겨서 외국인이 판다면서요. 이 거짓말쟁이들이 이거 어쩌면 좋지? 아니 그러면 900원까지 이렇게 내려올 때 900원까지 내려올 때 지금 외국인이 파는 것까지는 좋아. 예를 들어서 900원까지 내려올 때 그러면 외국인이 사나요? 지금 예를 들면 1,300원까지 올라가니까 원화가 더 약세를 뜰까 봐 외국인이 판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원화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강세를 띄어서. 그럼 외국인이 삽니까? 이 거짓말쟁이들. 9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900원이 이탈됐습니다. 그럼 이때 외국인이 무지하게 샀어야 되죠. 무지하게 샀어야 되잖아, 외국인이. 그죠? 외국인은 저 당시에 55조를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55조를 파는 동안에 원화는요, 약세가 아니라 1,140원에서부터 900원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윤정도 얘기를 들어야지. 아, 환율이 1360원으로 올라가서 그럼 지금 2000포인트가 있어야지. 그리고 외국인이 판다고 지수가 내려간다는 그런 거짓말은 또 어디서 들어왔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잘 보세요. IMF 때라든가 이럴 때 기준에 IMF 때 우리나라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풀어줍니다. 중국도 지금 외국인 지분이 묶여 있어요. 쉽게 풀어줬다는 좋은 기업들 다 뺏기니까. IMF 때 외국인 지분을 이렇게 늘려줬는데 시장은 빠지잖아.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는 거는요, 그냥 옆집의 토마스 형, 에디슨 형이 아니라고요. 누구예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우리나라에서 매매를 해도 좋다라는 라이센스를 득한 외국계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럼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IMF 터져가지고 국내 증시도 무너져 내리는데 그거를 바보 마냥 위로 쏴 올려서 삽니까? 뚝뚝 떨어진 밑에서 아이고 고마워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지분을 열어줘서 그렇게 많은 지분이 확대가 돼도 지수는 오히려 빠지는 거예요. 산다고 오르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산다고 올라? 외국인이 55조를 팔았다고 꺾여요? 왜 시장을 그렇게 봐요? 그럼 시장 어떻게 봅니까? 당연히 거시경제를 놓고 보고, 당연히 수급의 랠리의 기준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팔 때 국내 주식형 펀드에 얼마 들어와요? 8조 수준에서 얼마? 74조까지 얼마 들어와요? 66조 들어왔죠? 외국인이 55조 파는 거 66조 들어오면서 또 연기금의 확대, 그리고 4대 연금의 확대, 그런 자금이 정책적으로 몰리면서 기관의 수급과 함께 외국인 수급 싹 잡아내서. 자, 정리해드립니다. 환율이 1360원, 1300원 넘겨서 약세를 더 띄었다고 해서 외국인이 판다? 그런 논리는 이론적인 논리입니다. 900원까지 내려가도, 환율 900원까지 내려가도 외국인 팔더라. 근데 외국인이 판다고 시장지수 조정 나온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귀담아 듣지 말자. 외국인이 한 명이에요?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 3명이서 고스톱 칩니까? 누군 잃었고 누군 땄고? 아니잖아. 손바뀜의 흐름. 그거는 거시경제 지표를 다 보시고 그다음 업황을 보시고 종목을 보셔야 된다. 뭘 지금 망설여 빨리 QR코드 찍고 빨리 들어오셔서 월요일 날 당장 이런 시황을 바탕으로 내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그러고 나서 박셀바이오 같은 초대박 종목, 대동전자 같은 상한가 종목 여러분들 계좌로 넣으셔야죠. 지금 안 들어오실 거예요? 선착순 100명이에요. 토요일이라고 예외 없습니다. 주말이라고 예외 없어요. 선착순 100명입니다. 빨리 들어오셔서 이런 국채에 대한 내용들도, 국채 금리에 대한 내용, 지금 시간 없잖아. 빨리빨리 넘겨야지. 또 미국의 WTI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움직였다고? 거짓말쟁이들. 아니, 표 하나만 갖고 나와서 보여드리면 되는 걸 그걸 그렇게 거짓말들을 하나? 이렇게 보면 많이 올랐던 것 같죠?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형성된 것 같죠? 거짓말쟁이들. 하나, 둘, 셋, 띠용. 퍼센테이지로 보는 차트입니다. 이 당시에도 요 위치에 놓여져 있었어요. 시장 무너져 있을 때 요 위치에 있었다고. 3개월 동안에 오른 등락률보다 못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황이 안 맞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황을 잘못 읽으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빵꾸 나는 거예요. 예전 자료입니다. 예전. 2007년도 당시에 유가 막 100불 올라갈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이때가 뭐예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이 분홍 색깔을 쳐드린 부분이 오일 쇼크 당시, 그러니까 유가가 강세를 띨 때의 흐름입니다. 그때 물가 상승률이 검은 색깔 선 차트예요. 물가 상승률이 이때는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이때는요,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에 의한 유가 강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의 증가가 아니라 공급자들이 장난을 친 거죠. 야, 너희들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야, 우리 감산할 거야, 우리 전쟁할 거야. 공급자들의 문제에 의한,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경기 둔화가 아니라 경기 침체. 이번에는 지표가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이번엔 지표가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어요. 없어도 아니고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공급자의 문제인 것처럼 난리를 쳤죠. 마찬가지입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 최근에 이제 많이 들으셨죠? 그 당시에 공급자의 문제일 때 이렇게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 문제 없었죠. 이번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 것도. 경제성장률 마찬가지예요. 경제성장률도. 결론은 에너지 집약도의 변화 추이인데 유가가 글로벌 시장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계속 축소가 된단 말이에요. 왜? 신재생 에너지도 나와 있고 산업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또 그냥 뭐 2시간, 3시간, 4시간씩 시황부터 해서 종목까지 시황을 어려워 흘려 들으세요. 아 윤정두가 똘똘한가 보다만. 그리고 보여지는 것만 믿으시고 그리고 종목 잡으셔야죠. 이 시간 맨 끝부분에 종목까지 오픈을 해드린다고. 일요일 야간 21시에 야간 교육도 해드리잖아요. 당장 월요일 날 잡아내셔야 될 종목군들. 그러려면 어떻게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질적인 그 내용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제대로 다 잡혀 있어요. 2자릿수에서 1자릿수로. 요거 제대로 해석해 드릴까요? 요겁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요. 2022년 1월 달까지 신고가 랠리가 났어요. 미국 증시는. 신고가 랠리.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요 정도 자락에 있을 때 생산자 물가지수가 요 정도 자락에 놓여져 있을 때 신고가 랠리가 나왔던 것이 요만큼 더 올랐다고 그 정도의 폭락이 나와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자리로 다시 내려왔어.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때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생산자 물가지수와 똑같아요. 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도 근원과 일반이 있습니다. 근원이라는 건 뭐냐면 변동률이 높은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뺀 것을 얘기를 해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이게 실질적인 물가지수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논하는 거는 에너지와 식품을 다는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를. 근데 이제는 꺾여졌어, 예측보다도. 경기 침체가 아니라 둔화한 상태에서 회복입니다, 다시. 그럼 얘도 똑같아요. 2022년 1월에 7%였어. 7%에서 요만큼 더 올랐다고 신고가 랠리 나오던 시장이 무너집니까? 이렇게 속수무책? 에이, 그건 아니죠.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요.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요 상태에서 요 자리 5%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논할 위치가 아니에요. 경기 둔화는 나올 수가 있어도. 그리고 이런 거는 맨 마지막에 보실 내용인데 CDS 프리미엄이에요. 우리나라의 5년 만기 외평채 발행 금리입니다. 리먼 터졌을 때 우리나라 외평채 금리가 699bp. 5년 만기 우리나라의 국고채, 우리나라의 5년 만기 외평채를 발행할 때 7%의 이자를 줘야 발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저 당시에. 예?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바닥 아예 문제가 될 만한 내용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벌써 이렇게 움직입니다. 문제가 되면. 가장 먼저 이걸 보는 거예요. 위험지수를. 그러니까 윤정두만 보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 지금 고점 대비해서의 마이너스율과 그리고 반등률인데 이 부분에 니케이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니케이 같은 경우는 엔화의 약세 때문에 재평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 때문에 시장 대비 조금 더 약세를 띠는 흐름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거 빨리빨리 넘겨드릴게요. 그죠? 지금 뭐 금요일장 종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요거 조금 이따 종목 설명드리면서 또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넘겨드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상승률 상위 대동전자의 상한가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현대차,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의 흐름 또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서의 흐름을 여러분들은 들여다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수익 범위 LG노텍 또 위메이드 또 LNF 전부 시가총액 1조 이상 시가총액 코스닥 2위 3위 이런 종목의 수익 가져가셔야겠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연하죠. 함께 하셔야죠. 함께 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왜 입장을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황금 같은 대표님의 교육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도 박셀바이오,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한화솔루션처럼 시가총액이 아주 무거운 종목인데 아주 크게 상승여력이 있는 종목들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참여하는지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신 후에 가져다만 대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입장을 하시면서 참여 코드는 3333, 34번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얼른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의 황금 같은 교육 이어서 들으셔야겠죠? 얼른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자, 노란톡에 들어오면 뭐가 좋나요? 라는 질문 주시는데 뭐가 좋기는요. 이런 종목을 24시간 내내 함께 공유하실 수 있어야죠. 장중에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수익 범위가 잡혀야죠. 또 평일 아침 7시부터 7시 50분까지 당장 월요일 아침에도 여러분들께 본방송 진행해드리면서 박스경제 TV에서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잖아요. 2,400개 종목에서 5개 종목을 이렇게 오픈해드려요. 응? 5개 종목씩을. 그 종목에서의 변동률이 나오는 겁니다. 방송 끝나면요. 방송 끝나면 8시 30분부터 주문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8시 30분부터 주문 들어간 시간의 거래 내용부터 해서 동시효과 물량부터 해서 그러면 8시 50분에 노란톡에 윤정두가 또 한 번 직접적으로 종목을 다시 걸러내서 2,400개 종목에서 종목명을 전부 오픈해드리죠. 방송에서는 일부 가리는 종목이 있지만 전부 오픈해서 노란톡에 다 오픈해드립니다. 이걸 무료로 다 받으시고 결론은 그 수익 범위가 이런 식으로 수익 범위가 여러분들 계좌로 쏙쏙쏙쏙 들어간다라는 거죠.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 박셀바이오 신나시죠? 7월 18일 날 상한가, 8월 12일 날 23% 폭등, 8월 16일 날 연휴 지나고 나자마자 또 25% 폭등. 자, 8월 11일 날 어떻게 했어요? 당장 일요일 날 야간 21시에 또 교육을 해드릴 텐데 그러려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8월 11일 날 교육해드리는 요 박셀바이오입니다. 12일 날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박셀바이오 요런 지점에서 69,700원에 올려드리고 이게 바로 얼마가요? 10만 원 가버립니다. 7만 원 교육을 잡아드렸는데 바로 10만 원. 지금 선착순인데 지금 막 들어오고 계세요. 빨리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요런 데서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에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128% 움직여버리죠. 박셀바이오입니다. 에?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방송을 해드리잖아요. 그 다음 날은 어떻게 공략을 할까요? 라고 또. 그러고 나서 시가총액 9조짜리 하나솔루션 에코프로 얼마 올라왔어요? 에코프로 87%, 하나솔루션 52주 신고가 랠리 15일 날 연휴 마지막 날 야간 교육도 해드려. 그러고 나서 16일 날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16일 날 개장 전에 아침 7시에 방송해드려. 그러고 나서 방송해드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개장 전에 8시 50분 전에 노란톡,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노란톡에서 또 해드려. 그런데 어떻게 수익이 안 나나?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수익이 안 나요? 박셀바이오 25%, 하나솔루션 6%. 이게 어떻게 수익이 안 날 수 있어요? 난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그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지속적으로 제발 좀. 응? 이런 거 세비캠 같은 경우에 17%의 이 폭등 랠리. 그 다음날 금요일에도 또 세비캠 추가적인 폭등 랠리.
세비캠은 아주 동네 창피해요. 아주 우연한 기회야. 왜? 1조 미만 종목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언급할까 말까 정도거든. 그리고 노란톡에 계셔야만 1조 미만의 종목의 변동성을 잡아드리죠. 어떤 거? 대동전자 같은 종목에서의 상한가를. 이런 대동전자 같은 경우에 8월 9일, 8월 19일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윤정두가 방송에서 언급할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상한가 가서 2천억이란 말이에요. 다만 상한가 가서의 중요성이 아니고 거래대금이 우리나라의 거래대금이 얼마요? 이거 우리 직원분들 내가 혼내줄 거야 이거. 이거 다 틀려있죠 지금 칸이. 응?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이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랩지노믹스, LNF 5위입니다. 요 칸을 지금 제대로 못 맞춰놨는데 어찌됐건. 거래대금이 5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들여다본다. 그것도 윤정두가 먼저 아냐. 상한가 교육 종목은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상한가 종목 잡아드릴 수 있어요. HLB 같은 경우 5월 13일 날 시가총액 5조. 그런 종목 잡아내드릴 수 있어요. 2020년 12월 23일 윤정두 생일날 LG전자 상한가 이런 거 잡아드릴 수 있어. 2021년 1월 8일 날 시가총액 10위짜리 현대모비스 장중 상한가 잡아드릴 수 있어요. 다만 대동전자는 너무 시가총액이 작잖아. 그래서 이렇게 8월 9일 날 같은 경우에도 또 19일 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준이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먼저 거래대금 거래량 움직여요. 교육받은 대로 이 종목이 좀 움직여요. 그러면 그때 교육을 깊이 있게 잡아드립니다. 결론적으로 8월 9일, 8월 19일 이 수익 범위는 누가? 우리 예쁜 궁디님이 8월 9일에 이미 벌써 대동전자예요. 그러고 나서 1시간 반 있다가 상한가입니다. 그 교육을 다 해드린단 말이에요. 펀더멘탈적으로 뭐 PBR이 좀 낮은 상태다. 오케이. 그렇지만은 실적 부분 검증이 안 되고 기존에 나와 있는 실적 가지고는 지금 고평가 상태. 절대 저평가라고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뉴스, 이런 보도자료가 있죠. 어떤 거?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는데 라는. 그럼 무상증자가 호재냐 악재냐 이런 내용부터 해서 그 무상증자라는 그 보도자료 또 이슈를 가지고 거래대금은 어느 정도 터져 있는지 그리고 캔들의 패턴은 확실하게 4대 천왕 캔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지 뒷부분에 더 배울 겁니다. 4대 천왕 캔들에 대해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4대 천왕 캔들을 다 잡아드릴게요. 지금 아마 폰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뭐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다 밀려버렸는데 오케이. 다음 주에는 더 깔끔하게 갖고 나올게요.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대동전자의 기준은 추세적으로 볼 수 있다. 기준 거래량 얼마요? 1,000만 주 월요일 기준입니다. 대동전자의 기준 거래량 월요일 날 1,0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어렵죠.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어디서? 노란톡에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예쁜 국민님처럼 8월 4일 하루 윤정두가 이렇게 종목을 막 이 종목 할까? 아예 절대 본인 스스로의 매매 기준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교육을 온전히 받고 교육대로 매매를 했더니 무료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료 교육. 자료 받고. 그랬더니 이런 계좌 수익률이 낮더라. 1년 만에 이런 계좌 수익률이 나더라. 이 교육자료 이렇게 드립니다. 예? 조금 이따 출석 체크할 거예요. 선착순 100명입니다. 더 안 받아요. 남들은 이런 캔들 도서자료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35년 동안 주식하고 23년 동안 케이블 경제TV부터 해서 수익률 대회 10회 우승에 도서 10권에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에 대학 강의에 한국거래소에 초청 강의에 그 교육자료 요 교육자료를 이렇게 선착순 100명께 도서 한 권이에요. 윤정두의 주식 2시간 캔들편 도서 한 권을 드립니다. 방법은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그냥 있으면 안 돼. 교육의 힘. 교육의 힘. 자료 주세요. 캔들 4대 천왕. 그 정도 못해요? 도서 한 권을 무료로 드리는데 그것도 윤정두 거를.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선착순 100명입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 이 황금 같은 교육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나도 매일매일 개장 전에 상한가 갈 여력이 있는 종목,
대동전자 같은 종목들을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정도 대표님의 비법이 고스란히 담긴 교육 자료까지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 종목들 지금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하단에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기본 카메라 켜신 후에 가져다만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참여 코드 3번, 3333, 34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계신데 계속해서 윤정도 대표님의 교육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도 집중적으로 더 들어가 봐야 되겠죠. 깜짝 놀라서 물 먹고 왔다가 지금 보시면은요, 이런 종목이 실질적인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동전자의 상한가, 그 상한가 랠리를 잡아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 된다고 그랬고, 조금 이따 문자 알려드릴 겁니다. 그 문자로 바로 지금 문자 보내셔야 돼요. 한번 출석 체크 가볼까요? 지금 어차피 화면에 딱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상상상 한번 가보죠. 지금 인원은 아직까지는 많이는 접속 안 했어요. 근데 대동전자 같은 상한가 종목 잡고 싶어요. 하나솔루션처럼 50인치 신고가 쭉쭉쭉 가는 이런 미국 정책주 잡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채팅방에 상상상 한번 가죠. 상상상, 응? 상상상 쭉쭉쭉 올리셔서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저희 연구원 모니터링하고 계시잖아요. 선착순 100몇 개는 윤정도가 직접 집필한 윤정도의 주식 투시형 캔들편. 캔들 하나 패턴만 알아도 상한가 종목 다 잡아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상상상. 하나솔루션도 상한가 한번 가자. 왜? 하나솔루션도 이렇게 20%씩 7월 28일 날 20%씩의 강세를 연출을 해주는 종목이었었기 때문에. 이 흐름이 8월 16일 날도 6%. 그러면서 52주 신고가가 지난주에도 계속 나왔어요. 49,000원대 누가 뚫을 것 같다. 아유, 상상을 못했겠죠. 보시면 어때요? 그냥 매번 방송에서 5월, 6월, 7월까지 계속. 근데 슬픈 일도 있었어. 하나솔루션 쭉 올라가다가 시장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말도 안 되는 4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4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그냥 3만 원 초반까지 곤두박질 쳤죠. 근데 하나솔루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솔루션입니다. 8월 4일, 8월 5일, 8월 8일, 8월 9일, 8월 10일에도 7월 말에 20% 이상 오르고 나서도 그 수익 오롯이 다 잡아가고 나서도 그럼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8월 16일 개장 전에 4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이 기준 거래량이 700만 주의 의미는 무엇이고 400만 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변동성 매매 대동전자 같은 상한가 종목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박셀바이오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주력주와 이런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을 미리 가지고 계셔야만 박셀바이오, 대동전자, 세비캠 이런 종목의 추가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하나솔루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19일에도 이렇게 움직임을 줬었던 아쉽게도 보합으로 끝났지만 탄력을 받는 이러한 하나솔루션. 펀더멘탈은 어떤 기준이 잡혀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의 거래 대금이 지금 굉장히 높게 계속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적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모든 증권사나 뭐 기관 투자자들이 하나솔루션은 2022년도엔 이 정도의 실적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그 PER은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화학주로 따졌을 때. 근데 여기에 화학주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태양광이 있는 거죠. 태양광은 지금 가장 핫하죠. 뭐가?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항상 민주당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친환경 업체에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들이 지구를 생각해서 그냥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얘기고 공화당은 항상 전통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뒷부분에 그 설명을 더 드릴 텐데 그 흐름 속에서 실적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실적에 대한 시계열, 컨센서스 시계열을 보시면 3개월 전부터 시장은 무너져 내리고 이거 굉장히 안 좋아질 거야 경기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돼요? 8,800억까지 오히려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실적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이렇게 밴드 하단부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하나솔루션의 주가의 흐름 엄청났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왜 그랬어요? 왜 곤두박질 친 거예요? 미국의 대법원에서 웨스트버지니아와 EPA, 미국의 환경청과의 소송이 붙었는데 2015년도 오바마 대통령 때 붙은 소송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의 환경청이 환경을 위해서 전통 에너지 업체에 환경세를 부과합니다. 야, 니들이 환경 오염시키고 있잖아. 환경세 더 내. 그것에 대해서 공화당 쪽은 전통에너지 쪽에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거든요. 야, 이거 월권 아니야? 정부라고 해서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야? 아유, 뭐 속된 표현으로 담배, 몸에 안 좋잖아요. 술 몸에 안 좋잖아요. 금주령 내리고 담배도 못 팔게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송 결과가 2015년도에 소송을 한 게 이번에 소송 결과가 나오는 거죠. 뭐라고 나옵니까? 6월 말에 대법원의 판결이 6대3으로 공화당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그래요. 정치 성향으로는. 어찌됐건 6대3으로 야, 이거는 월권이다. 규제가 좀 과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움직이고 또 친환경 업체들 움직였던 그렇죠. 인플레이션 완화법. 그 부분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일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윤 정부가 그 해석을 명확히 해드려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OCI가 무너진 이유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것도 포함된다. 거기에 미국의 국민들은 또 유럽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야, 미국 정부가 전통에너지에 대해서 규제를 너무 세게 하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떠나서 전통에너지를 생산이 제한적으로 생산되다 보니 신재생 에너지가 그 수요를 못 맞춰준, 공급을 못 해주는 상태의 문제이다 보니 에너지 가격이 결국은 올랐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면 일요일 저녁 21시 오십시오. 시황 더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조정이 굉장히 깊었다. 3만 원 초반, 3만 800원까지 밀립니다. 그럼 그것을 돌리는 계기가 뭐냐? 종목 하나를 아시더라도 제대로 아시고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하나솔루션, 좋아요, 끝내줘요. 뭐가? 뭐 친환경이 좋고 실적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스토리를.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분기 실적 예상치가 1,600억이었어요. 컨센서스 시계열로 봐도 1,600억이 분기 실적 예상치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면 2,700억이 나와요. 왜? 태양광에서 실적이 나옵니다. 태양광에서. 그 이전에 애물단지 성장성은 뭐 인정을 하겠지만은 실적을 못 내니까 사실상 적자니까. 근데 정책이 바뀌고 규제가 바뀌면서 태양광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1,600억 예상치가 2,700억, 75%, 순이익 118% 증가했는데 시가총액이 1억 9,100만 주짜리예요. 시가총액 저 당시 기준에 8조, 9조, 3만 원까지 내려갔으면 6조. 그런 종목 20% 올라와 버린 거예요. 대형주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라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예측하는 실적이거든요. 그 실적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다, 어닝 쇼크다. 이거는 뭐냐면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컨센서스 예상치 대비 실적이 증가했냐 안 증가했냐. 근데 대형주는 6조, 7조, 지금 9조까지 올라오는 이런 하나솔루션 같은 대형주는요. 많은 곳에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예측 범위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안 납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씩 하루에 오르는 거야. 그게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거야. 그걸 아셔야만 지금도 하나솔루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뭐예요? 인플레이션 완화법도 미국에서 통과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눌리는 것 같지만 지난주에도 또 신고가 3만 800원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4만 9천 원 신고가까지. 우리는요 노란 톡에만 들어와 계시면 마이너스 1.88일 때에도 3만 800원 찍고 3만 3,950원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편입 구간입니다.
매직 시그널, 매직 계산기 다 보십시오. 편입 구간입니다. 7월 25일에도 34,950원에도. 그리고 28일 날 36,700원에도. 이날 어떻게? 이날이 20% 오른 날이에요. 이날 채팅방에 그냥 매직 계산기 계속 올려드려. 계속. 그렇게 해서 다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 8월 달 들어오니까 42,850원이야. 다 오른 거야? 다 오르긴 계속 갑니다. 왜? 미국의 정책 테마주죠. 친환경에 대한 정책 테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캔들의 패턴 배우셔야 됩니다. 캔들의 패턴 배우셔야 됩니다. 캔들의 패턴 배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마 문해회사가 만든 300년 된 캔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걸 80년대 중후반에 스티븐 윌슨이 전 세계적으로 뿌립니다. 근데 윤정두가 그 수백 가지 패턴에서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한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윤정두가 4대 천왕 캔들만 배우십시오 해서 이렇게 잡아드려요. 요거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여기서 보여드렸죠. 상승 형태 확인형 요 하나 캔들 하나만 알아도 38,000원에서 여기가 41,000원. 만원이 올라 30% 올라 시가총액 6조에서 8조까지. 여기서 수익을 내야 박셀바이오든 여기서 수익을 내야 대동전자 상한가 랠리든 잡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매집이죠. 매집에 대한 내용. 이거 원고 큰일 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응? 원고 이거 어떻게 이거 다 어떻게? 이거 조정이 안 되나? 이거 큰일 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대로 갖고 나올게요. 그렇게 해서 이 원고 내용들을 보시면 매집을 했을 때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얼마예요? 7월 28일 날 15시 20분에 20% 오른 날 목표 주가 43,000원, 47,000원입니다 했어요. 그 47,000원까지 싹 넘겨요. 38,000원에서 40,000원 올라왔을 때 이거 고점 아니야? 38,000원 올라왔을 때 고점 아니야? 할 때 윤정도 혼자 47,000원 얘기하고 그 고점을 싹 넘겨요. 어디 있으니까? 노란톡에 같이 계시니까. 나도 이런 종목 주세요. 문자 보내세요. 샵 3989 윤정두 불기둥 대동전자 상한가 막셀바이오 한화솔루션 문자 보내세요. 샵 3989 윤정두. 그래야 야간교육, 장중교육, 방송교육, 노란톡 교육 거기에 자료까지. 선착순 100명이에요.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들어오시자마자 캔들 4대 천왕 자료 주세요. 나도 이런 대박 종목 잡아주세요. 압박님처럼 이런 수익 계좌 8월 4일 또 8월 5일 또 8월 6일 10일 코스모 신소재 15%씩 또 어떻게 됐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또 LG이노텍 7월 28일 전량차익 실현 OCI 6월 28일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추가 편입 이런 내용의 수익 범위들 여러분들 계좌로 오롯이 가지고 가셔야겠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자 보내시고요. 지금 바로 문자도 선착순 100명입니다. 더 이상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란톡으로 오셔야 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탄탄한 시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황 교육, 분석 덕분에 하나솔루션 같은 좋은 종목을 발굴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지금 바로 캔들 교육자로 저도 주세요,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선착순 100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어서 들어오셔서 하나솔루션,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들 잡으셔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들어오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기본 카메라 켜신 후에 참여 코드 3333 34번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도 박셀바이오,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 빨리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얼른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정도 대표님의 교육 이어집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시황을 누가 그렇게까지 길게 해드리나요? 25분씩. 와우.
종목 불과 한 종목 봤어요. 대동전장 금방 넘어갔고. 근데 벌써 50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은 20분뿐이 없어요. 그 20분 동안에 박셀바이오 설명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월요일장 공략주까지 오픈을 해드려야 됩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이제 프로필 하면 여기 쫙 나와요. 멘트 내리면. 어떻게? 윤정두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35년 주식을 하고 23년 동안 여러분들께 멘토링 서비스 해드리고 수익률 대회 몇 번이요? 8번 우승하죠. 나중에 준비해 주실 거예요. 아마 저희 쪽 뭐 제작하시는 분도 말씀을 드리겠죠. 여기 화면에 쫙 프로필이 올라오겠지.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한다는 것이 실전 투자 대회, 증권사에서 하는 우리나라 기록이죠. 그리고 또 세계 기록을 갖고 있어요. 7,681%. 10주 만에. 그걸 바탕으로 책 10권을 씁니다. 그 책 10권 중에 기초도서 자료, 오늘 주린이가 배우실 자료 한 권을 특별히 선착순 100명께 무료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 자료, 그 도서는 뭐냐면 책 10권을 교재로 해서 우리나라 전 증권사 임직원 교육 다 들어갔죠. 그리고 대학 가서 강의했죠. 그리고 지금의 KRX, 예전으로 따지면 증권선물거래소입니다. 언제? 2005년도 기준. 비제도권 인사에서는 처음으로 윤정두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도 없어요. 윤정두만 영광스럽게 KRX에서 초청 강연을 합니다. 그 도서 자료를, 그 교육 자료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계셔야 이런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의 수익을 오롯이 여러분들 계좌로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박셀바이오 시가총액 지금 1조 4천억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도 편하고 거래대금 최상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기도 편하고 노란톡에 계시면 전략 잡아드리기도 편하고 그리고 나서 그 수익을 다 잡아가는 거야. 7월 18일 날 상한가 가고 다 오른 걸 왜 주세요. 다 오르기는 그 다음날 기준에 18일 날 또 변동성의 폭등, 18일 날 이후에 19일 날 그리고 나서 20일 날 또 변동성의 폭등.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8월 11일 날 7월 18일 상한가, 7월 19일, 7월 20일 폭등.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한 번 정도 더 나오죠. 8월 11일 날 뭐라 그래요? 8월 11일 날 박셀바이오입니다. 8월 12일 금요일에 기준거래량 400만 주를 놓고 보십시오. 400만 주 보시고 대처하십시오. 11일 날 야간에요. 73,800원에 종가가 나옵니다. 73,800원에. 시간의 거래대금 1위. 시간의 거래대금 1위. 시간의 거래대금 1위. 그렇게 되면서 윤정두가 기준거래량을 400만 주 잡아서 12일 날 보셔야 됩니다. 그 기준거래량 400만 주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장 끝나고 400만 주 확인할 거예요? 아니죠. 9시 10분, 9시 30분, 10시에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결국은요. 12일 날 23% 올라와요. 그럼 그거 끝이냐? 아니지. 12일 날 거래량이 얼마 터집니까? 400만 주만 터지세요 했는데도 800만 주 터집니다. 기존에 교육했던 그대로 700에서 800만 주가 터져요. 그러면 그 800만 주에 80% 16일 날 500만 주만 터지면 88이 64인데요. 그렇게까지 안 터져도 돼. 그렇게 터지면 거래대금 1위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냥 500만 주만 터져도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10% 수준까지 움직일 수 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더 터져요. 8월 16일 날은 25%.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QR코드 찍고 들어와 계시고 아침 방송 잘 보셔서 들어와 계시고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야간 교육까지도 받으셨다면은 이 박셀바이오를 놓치시겠냐고. 야간에 이렇게 계속 교육해드리고 개장 전에 또 올려드리고 이걸 놓치시겠냐고요. 그럼 박셀바이오에 대해서도 제대로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공부하셔야겠죠. 공부하셔야죠. 이 박셀바이오는요. 여전히 거래대금 최상위에 있습니다. 주가가 밀렸던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박셀바이오 고맙습니다. 박셀바이오 고맙습니다. 다 좋아. 펀더멘털적으로 보실 때 실적이 전망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분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나와 있는 실적도 매출도 없고 영업이익 순이익 적자예요. 물론 성장성을 볼 수는 있는데 얘를 저평가 상태입니다. 무조건 사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주가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23%, 25%씩 오르려면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큰 변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변동이 나올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의무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공시를 하게 되는데 공시 단 하나도 없어요. 자율 공시도 할 수 있는데도 공시 단 하나도 없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공시가 없어.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런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그 보도자료 내용을 기자분들이 열심히 썼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보도자료 내용을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우리는 그 보도자료 내용이 나왔을 때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는다. 매매가 장중에 원활하신 분들이 시초가 대비해서 5에서 10% 변동이 나올 걸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전략 부분을 교육자료로 또 만들어서 또 드려요. 저것도 무료. 다만 2천억까지 예상에 기준 잡아드렸던 부분을 5월 4일 기준에 얼마요? 1,500억으로 줄여드립니다. 왜? 전체 거래대금이 낮아져서 1,500억으로. 그럼 이 당시에 박셀바이오가 대략 4만 원 수준이었다고 친다면 300만 주만 넘기면 1,200억,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1,500억이 돼. 그래도 보수적으로 400만 주라고 잡아드리면 장 마감 이후에 400만 주 터졌어요. 그리고 끝날 거예요? 그게 아니지. 400만 주 대비 9시 10분, 9시 반, 10시에 10%, 20%, 30%. 3, 400만 주로 잡을까요? 공격적이신 분들까지? 그러면 30만 주, 60만 주, 9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그리고 나서 상한가 가잖아요. 이렇게. 여기 거래량 보시면 9시 반에 벌써 이미 110만 주예요. 따라붙을 수 있어 없어? 이거를 놓쳐. 이거를 지금 채팅방에 막 글 올라오고 있네. 쭉쭉쭉 올라가야지. 어? 상상상 한번 해볼까요? 박셀바이오 다시 한번 상한가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45,000원, 47,000원에 이게 45,000원, 47,000원 할 때요. 45,000원, 47,000원에서 얼마 올라요? 10만 원 올라왔잖아. 10만 원. 한 달 만에 박셀바이오 상한가 잡아주세요. 상상상 한번 갑시다.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상. 문자 3989로 보내셔서 윤정도 보내시고 상상상 나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 주세요. 대동전자 시가총액 너무 작아. 상상상 능동적으로 상상상 보내시는 분들은 도서자료 한 권 이외에 특급 비법 자료까지 또 보내드릴 거예요. 매집에 대한 종목, 목표주가 설정 범위, 갭에 대한 자료 싹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자락에 이런 종목 또 오픈해드리고 노란톡에서 특별교육 또 해드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어. 보통 노란톡에 계시면요. 이런 박셀바이오 내용에 대해서만 1시간씩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전략을 잡아서 올려드려요. 1시간씩 전략을 잡아서 동영상을 잡아서 8월 11일에도 이런 보도자료 내용 나오고 시간에서 6% 들어올리고 그러고 나서 12일 날 어떻게 23%. 그러고 나서 연휴 지나고 16일 날 어떻게 25%. 그걸 야간에 11일 날 이렇게 교육을 다 해드렸잖아요. 이거를 왜 놓치시나? 프로그램 매매까지 보세요. 수급까지 보세요. 이거를 왜 놓치세요?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7월 18일 날 한국파마가 1,000억이 넘겨졌는데 14위 1,000억이 넘겨진 종목이 14위야. 거래대금 이제 1,000억만 터져도 20위 안에 들어와. 이날 박셀바이오 상한가 들어간 날. 그래서 19일부터는 기준 거래대금을 1,000억으로 기준 잡는다. 더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박셀바이오를 400만 주를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80%이 기준. 이 내용을 한 술에 어떻게 다 배우실 겁니까? 이런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에서 128%의 수익을 어떻게 한 술에 다 배워? 결국은 12일 날 9시 땡 하고 났더니 거래량 빵 터지면서 이게 73,000원. 9시 33분에 얼마? 75,000원. 그러고 나서 얼마야? 10만 원 가죠. 불기둥 발사가 다시 매직 계산기 9시 33분에 12일 날 딱 올려드려. 그러고 나서 23%까지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25%까지 올라가요. 이거를 놓치실 거냐고. 노란톡 안 들어오실 거냐고. 교육도 이렇게 잡아드려. 매직 계산기 올려드려. 또 교육 또 해드려. 동영상 잡아드려. 거래대금 1입니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걸 왜 놓치십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10분도 안 남았죠. 뒷부분에 이제 이런 종목 5개를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주력주 먼저 오픈해드리고 별표 띵띵띵띵띵 그 5종목을 들여다보고 여러분들 수익 계좌로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박셀바이오
아쉽죠? 설명 길지 못해서. 어떻게? 시간이 없는데. 결론은요. 요 수익 계좌, 요 수익 범위 계좌로 오롯이 넣어두십시오. 가장 빠른 방법은요. 문자 보내세요. 샵 3989 윤정두 혹은 불기둥.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불기둥 마스터님이 계속 올려주십니다. 삼고초려에서 모시고 온 불기둥 마스터님이 계속 박셀바이오입니다.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박셀바이오입니다.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윤정두는 동영상 녹화해서 올려드려. 결론은요. 결론은 월요일날 박셀바이오 기준거래량 얼마요? 500만 주 기준에서 또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박셀바이오입니다. 500만 주 월요일날. 그렇게 해서 그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런 종목에서도 박셀바이오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교육자를 받고 스프링 롯데에 붙여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박셀바이오처럼 거래량 뿜뿜하는 종목 역시 교육의 힘이었네요. 이 거래량 교육도 받고 싶다. 그리고 나는 빨리 캔들 도서도 받고 싶어요.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박셀바이오 같은 귀한 종목 정말 잡기 힘듭니다. 윤정두 대표님과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매우 간단한데요.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입장하셨을 때 링크가 뜨면 참여 코드 3333 34번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교육들 그리고 이런 종목들 정말 귀하고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지금 얼른 들어오셔야 지금 들어오지 않으시면 일주일 후에 기다리셔야 하니까요. 지금 바로 빨리 입장을 하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5 종목을 오픈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5 종목 오픈해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 뭐야? 이거 뭐 하이닉스 사려는 거야? 나 원검 회복해야 되는데 LG화학 사려는 거야? 현대차 사려는 거야? 아우 머리 아픈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뒷부분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군들도 지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구성해 넣어 두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넘기면 설명드릴 거예요. 추세 매매라는 거는요. 5MA, 20MA, 5거래일, 20거래일, 또 5일, 20일, 5주, 20주, 5월, 20월 그 기준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때 추세적인 매매 기준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변동성 매매는요. 장중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 대형주의 경우에 5%, 근데 뭐 하이닉스, LG화학도 7%, 8%씩 움직임이 나와요. 변동이 최근에도. 그죠? 그러한 변동을 기대를 할 때 들여다볼 수 있는.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작은 그래도 시가총액 구조죠. 작은 게 아니죠.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 얼마요? 변동성이 20%씩. 박셀바이오 얼마 상한가. 에코프로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87%씩. 1,000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지면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1,0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면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에 놓여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들여다보는 종목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70% 혹은 당일 기준에 2길로 본다면 80%. 그리고 너무 많이 거래가 터졌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박셀바이오 7,000억이 터졌습니다. 그럼 그게 거래대금 1위까지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이렇게 7,000억 터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확인한다. 지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노란톡 들어오셔서 대처를 하셔야죠. 추가 교육 받고. 그렇게 해서 시간별로 100만 주이면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양봉일 때. 나는 이런 거 대충 배워서 다 알 것 같은데 종목을 못 잡아내겠어요. 그러니까 윤정부가 종목 잡아드리고 기준 거래량 잡아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 추가 교육을 해드리잖아요. 어디서? 노란톡에서. 하이닉스의 경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향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의 종목입니다. 더 이상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왜?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교육 잡아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요 기준점의 흐름. 상승 잉태형입니다. 상승 장악 확인형 보셔야 돼요. 주봉입니다. 하나솔루션 요 자락에서 보여드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죠? 지금 빨리 들어오십시오.
두 번째 종목의 기준은 LG화학. 시간 없어요. 이거 다 넘어갈지 모르겠어. 컨센서스 어마어마하게 저평가 상태. 근데 화학업종으로 치면 사실 저평가는 아니지만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81.84%의 지분 블럭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물적 분할은 결국은 악재가 아니었다, 호재였다라는 거를 입증해드리는 동영상, 1시간짜리 동영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 지금 이걸 잘 보시면은요, 이거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물적 분할 발표 날입니다. IR 할 때. 그리고 이사회에서 물적 분할을 결의한 게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주주총회, 임시주총회에서 물적 분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물적 분할 처음 발표했을 때랑 그 자리예요. 물적 분할 때문에 조정받은 거 없어요. 오히려 79% 폭등이 나왔었죠. 결론적으로 물적 분할이 미칠 수 있는 악재는 없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기준에 놓고 보실 때 기준에서는 어느 거요? 블럭딜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실 수 있다. 변동성의 기준 상당합니다. 이럴 때도 방송에 다 갖고 나와서 설명드렸어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전부 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든 이 방법을 찾아낼게요. 원고가 옆으로 삐뚤어지는 부분을 다 잡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 갭에 대한 부분, 매집에 대한 부분, 또 블럭딜에 대한 부분, 4대 천왕 캔들에 대한 부분 전부 여러분들 걸로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끝도 없죠. 일요일 날 오시면 이거 1시간짜리 교육이에요. 1시간 교육 받으시고 이런 대형주에서 포트폴리오 먼저 구성을 하십시오. 이걸 해두셔야 뒷부분의 종목을 잡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차죠. 현대차도 금요일 날 동영상 50분짜리를 새로 올려놨어요. 현대차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이거 여기서 버리실 거예요? 아니죠. 기회죠. 현대차의 지금의 변동률의 기준 땡큐합니다.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요. 예? 조금 전에 하나솔루션 보여드린 것처럼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순위가 월등히 위로 올라와야 돼요. 지금 나와 있는 악재 있죠.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거 악재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두 종목을 좀 빨리 넘겨드려야 되는데 두 종목의 이름은 채팅방에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맨 끝에 두 종목. 그 두 종목은 바로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의 기준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지금 볼 수 있겠다. 빨리 보면. 그죠? 그래서 빨리 보면 보는데 어때요? 상승일 때 확인형이 확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집이 가장 많이 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렇게. 지금 저평가 상태의 인식이 확장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변동성의 확장이 형성돼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요.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부터 7시 50분 그리고 주말 이 시간대 항상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온라인상에서 계속 찾아뵐 겁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 중에 저희가 너무 짧기 때문에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할 예정이니까요. 이 윤정도 대표님의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기본 카메라 켜시고 3333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한화솔루션, 현대차 그룹주 같은 종목들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으로 담으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함께 하시면서 노란톡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상승률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힘든 매매였는데요. 저희 노란톡과 함께 하신다면 이 시장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저희는 함께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